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종 코치입니다. 자, 에코프로가 이제 바닥에서 한 3일 정도 강하게 지금 반등을 보여주더니 역시나 머리 위로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이 딱 버티고 있다 보니까 다시 지금 저항을 받고 지금 다시 좀 밀리는 모습이긴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가 나오면서 다시 이 주도주 쏠림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닌지, 그래서 이 에코프로 9구간에서 다시 약세 흐름으로 다시 하락 추세로 처박히는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에코프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세력들이 지금 방향을 틀더라도 절대 우리 개인들을 태우고 갈 리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 돌파하기 직전에는 다시 한번 이 하락을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개인들을 마지막까지 한 번 더 털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 전환의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제가 짚어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딱 흔들기 그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상대로. 근데 이 흔들기 우리가 겁먹을 자리가 절대 아니라, 지난번 이 대바닥,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매수를 못 하신 분들, 타이밍을 못 잡으신 분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가 되는 이 눌림목 구간이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눈앞의 흐름은 상당히 지루해 보여도 결국 이 다음 상방을 돌파하는 파동은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의도적인 조정 뒤에 터져 나올 이 진짜 봄파동이 어떠한 형태로 움직일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10만 원일 때 땅바닥이 이제 완성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코스닥 순환매가 터질 거라고 하면서 이건 모르면 이제 손실 회복을 못한다, 이 쌍바닥에 대한 저점을 제가 명확하게 좀 짚어드렸죠. 자, 이 저점을 짚어드리면서 제가 결국 에코프로에게 현재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추세대를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어제 영상에서는 이제 시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7월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단단하게 좀 바닥을 다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구체적인 빌드업 과정을 좀 기술적 이야기만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조정의 형태를 알아야지만 다음 이 상승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주식시장을 경험하다 보면은 이제 잘 올라오다가도 이렇게 이제 특정 추세대를 만들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밀려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론이 채널 이론이에요. 채널 이론. 자, 이렇게 이제 하락 채널을 그리면서 조정을 받는 종목들은 보통 어떻게 이제 반등이 진행이 되냐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저점, 그러니까 3중 바닥형, 그러니까 저점을 한 3번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환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승 직전에 막바지에 단계 진입을 하면, 그러니까 주가가 더 이상 이렇게 채널 하단까지, 그러니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점을 깨는 식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살짝 공백을 둬요. 공백을. 그러니까 하단까지 내려오진 않는다는 거죠. 자, 공백을 둔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나올 매도세는 다 나왔다, 그러니까 즉 하방 경직을 뜻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올 매도세가 없다라는 거죠. 이 공백을 만들고 나서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전환하는 그림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채널 하단 라인대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 정석 패턴이다. 그리고 이 상단에 왔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바로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이 상단에 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겠죠. 오게 되면 다시 상단에 대한 교접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엎치락 뒤치락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딱 뚫어버리는, 그러니까 비로소 이게 하나의 상승 사이클이 다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채널 안에서 일어나는 정석적인 추세 전환의 메커즘이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에코프로에 대입을 해보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채널 하단인 10만 원 부근에서 이제 든든하게 매수를 완료해 놨고, 이제 세력들의 시나리오상 하단을 다시는 주지 않고 이제 공백을 보여준다고 했죠. 이 공백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추세 전환의 대표적인 신호인 쌍바닥을 넘어선 역히든 숄더라고 들어보셨죠? 이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전환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물론 시장에 대한 수급이 좀 약하다고 하면 직전 저점까지 밀리는 쌍바닥에 대한 리테스트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역헤드, 그러니까 1번의 경우인 역헤드를 만들 확률이 현재는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지켜줘야 할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죠. 바로 이 직전 저점, 그러니까 이 저점 말고 이 앞전의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깨지 않고 전환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의 시나리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음봉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동평균선의 지지도 보이고, 그러니까 살짝 깨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또 가격 지지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이 밀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일 시장에서는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이 라인을 정확히 지지를 받고 전환에 대한 흐름이 빠르게 나와주는지 이게 이제 내일장의 최고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거죠. 왜냐? 제 시나리오대로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고 탄력을 만들어주는 흐름이 나오면 거기가 이제 제가 목 놓아 기다렸던 그러니까 이 10만 원 저점 다음 저점이 형성이 될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놓치면 또 후회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이제 10만 원에서 이 맥점을 놓치신 분들 지금 제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진바닥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나와줘야 되냐면 디테일하게 이제 좀 더 분봉의 흐름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는 항상 우리가 이제 반등을 노릴 때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노란 밴드에 있을 때는 우리가 거래를 하는 구간이 아니죠. 이렇게 돌파가 되는 신호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반등을 먹든 아니면 추세를 먹든 하는 건데 이번에도 제가 계속 매매를 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했었던 이유는 주가가 이렇게 밴드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10만 원이라는 심리가를 건들고 쌍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중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제 치고 가주는 흐름이 나오면 가장 베스트인데 지금 오늘 보면 어때요? 꺾여버리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바닥권에서는 제가 이 영상을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똑같이 올려드리긴 했는데 바닥권에서는 이제 전환이 나오는 흐름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뭐 이걸 한번 비교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 앞전에 에코프로의 조정의 형태를 말씀드리면서 V자 반등으로 가는 경우는 이렇게 저항을 받던 주가가 돌파를 해서 이렇게 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7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올라오는 이 그냥 대세의 추세를 먹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깨지고 나서 다시 이제 조정이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이제 V자 반등 형태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 나냐면 바닥권에서는 이렇게 여러 번 이 맥점을 기준으로 바닥 라인에서는 이제 상하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일정한 가격대에 대해서 강력한 하방 경직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딱 보이네. 여기도 쌍바닥 나오고 여기에 직전 저점입니다. 이런 거죠. 하방 경직을 보이고 다시 밴드에 안착을 하는데 이 또 직전 저점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이렇게 안착을 하는 그림들. 이제 이게 나와주면 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제가 이 18만 원까지도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1번의 자리가 아니라 이 2번에 대한 자리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점은 만들어줬고 지금 이 지점에 대해서 최대한 유지를 해주고 돌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이야기했었던 이 1번의 경우 역헤드 숄더 패턴이 나오면은 바로 내일 이 맥점 분봉을 또 바로 돌파를 해줘야 돼요. 지금 꺾였지만 잠시 일시적 이탈이고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된다. 그럼 이거는 다시 한번 바로 빠르게 추세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가장 베스트한 그림이 되겠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악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이제 열어둔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단선까지 한 번 더 밀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내일 이게 돌파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N자 형태로 밀어버릴 거예요. 이러면 제가 문자를 안 보내드려요. 돌파가 나올 때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때 저항을 받고 밀리면 우리는 한 번 더 바닥을 테스트하는 그 과정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비추세 구간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시간 조정을 거치고 난 뒤에 주가가 다시 맥점 위로 올라타서 안착을 해줄 때가 바로 그때 이제 우리가 비중을 채워야 되는 그 타이밍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하락에 대한 이 흐름조차도 지금 살살 완만해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느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이 반등, 하락이 위에 반등인데 완만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을 한다. 이 돌리는 타이밍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향후 대응 전략은 명확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헤드 숄더로 곧바로 머리를 들어 올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1차 상승 이후에 2차 본파동이 상당히 빠르게 터져 나온다는 흐름입니다. 반대로 저항을 맞고 지금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추가 매도가 떨어진다. 그럼 이제 박스권 하단이나 이 갭이죠, 갭. 갭을 이제 메꾸고 전환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밀리면은 이 라인은 우리가 이제 보초병을 세우긴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말씀드린 내려오고 나서 돌파를 할 때 이때 이제 비중 채우자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세력들이 거대한 하락 추세를 들고 나서 말씀드린 7월에 가까워질수록 대폭발 랠리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는 최저점 타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스닥 시장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코스닥도 현재 지금 자리를 보면은 하락 반등, 이제 하락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1선, 이평선 이탈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21선 수렴하는데 최대한 시간 조정하는데 지키고 바로 전환을 하면 베스트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약세의 흐름이라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갭까지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오른쪽 엉덩이를 살짝 들어준 쌍바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빠르게 또 이렇게 돌파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코스닥이 7월 달에 회복을 하는 그 흐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우리가 이 현재에 대한 하락이 무서워서 던지는, 그러니까 손절하고 도망쳐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기회로 생각을 하고 매수에 대한 영역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돌려주느냐, 조금 더 갭을 메꾸고 돌려주느냐, 그 차이일 뿐이고 전환에 대한 흐름을 생각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늘도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세력이 이제 파놓은 이 마지막 조정 끝자락에서 그 찐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주주님들께 확실한 매수 문자를 지금 쏴드릴 예정인데, 기존에 지금 이 에코프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애매한 가격대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고생하셨던 분들에게는 평단가를 이제 떨어뜨릴 수 있는 최적의 저점 매수에 대한 자리가 될 거고요. 자, 이번에 제가 뭐 10만 원 라인에서 이제 바닥을 잡아 드릴 때, 이때 이제 매수를 못 해가지고 아쉬워하셨던 분들에게는 상승 전환을 하는 그 막차 버스에 탈 수 있는 그 기회의 맥점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방향을 상방으로 틀어 올리는 직전에 만드는 이 세력들의 극저점 신호, 그러니까 이번만큼 절대 놓치지 않고 실시간 문자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킴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그냥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천 코치는 지금 여기서 추세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킴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내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